자, 그 다음에 3번. 다음 자를 이용해서 가계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가계금 인정이자 클릭을 하신 다음에는 이자율을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요. 가계금 인정이자 클릭했으면 문제 좀 보자. 맨 밑에 보시면 회사는 인정이자 계산 시 가중평균 차입자율로 계산한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화면에서 이자율 선택해서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계산 이게 선택되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가중평균 차입이자율 할 때는 첫 번째, 두 번째를 다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1번 자료 보시면은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이 나와 있죠? 얘는 조금 이따 두 번째 탭에서 해주시면 되고요. 2번 자료 보자. 가지급금 가수금의 변동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이사 김초월의 가지급금 가수금 내역이다.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가수금을 서로 상계해서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약정에 따라 중요 표시해 놓으세요. 약정에 따라 이자 수익으로 200만 원을 계산하였다. 여러분, 약정에 따라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회계 데이터 블록을 한번 눌러볼까? 회계 데이터 블록이 이자율 선택 밑에 있어요. 이자율 선택 밑에 보시면은 회계 데이터 블록에 대표이사 입력돼 있죠, 그쵸? 그럼 블록이 해주시면 돼요. 블록이 그러면 자동으로 하나밖에 안 불러와지네. 전기율밖에 안 불러와지죠, 그쵸? 자, 나머지 입력 다 합시다. 그러면 전기열 1억 원은 됐고요. 그 다음에 대여니까 2번에 대여 찍어주시고 2번에 잠깐만 자, 2번에 대여 눌러주시고요. 날짜는 2월 3일 5천만 원입니다. 5천만 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3번에 회수 눌러주시고요. 날짜는 몇 월 며칠? 회수의 날짜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28일이죠. 12월 28일. 금액은 얼마? 7천만 원이고요. 금액은 7천만 원. 가지금 됐죠? 가수금으로 바꿔주세요. 가수금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직접 입력하자 그냥. 이번에 가수 찍어주시고 날짜는 5월 10일이에요. 날짜는 5월 10일. 금액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금액은 3천만 원. 그러면 첫 번째 가지기금 가수금은 모두 입력했죠? 두 번째 차입금 입력을 띄워놓으시고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푸른 은행이 나와 있고 초록 은행이 나와 있습니다. 그냥 직접 입력해도 되고 전체 거래처 블록이를 해도 되고요. 자, 직접 입력할까요? 그냥 푸른 은행이라고 쳐보세요. 푸른 은행 전기 2월. 왜냐면 차입금 발생일을 봐봐. 다 당해놓은 게 아니죠, 그쵸? 전기월이에요. 전기월. 1월 1일이고요. 금액이 얼마예요? 2억 원. 지급이자 입력하는 거 아니야. 지급이자 입력하는 게 아니고요. 차입금을 입력하는 겁니다. 2억 원. 이자율이 몇 퍼센트? 4.5%. 그래서 이자가 900만 원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이자가 900만 원 나온 거야. 자, 그 다음에 초록은행 찍어볼까요? 초록은행. 역시 마찬가지 전기월입니다. 전기월. 1번의 전기월. 금액은 얼마? 4억 원이고요. 이자율은 4%. 그래서 4416해서 그래서 이자가 1600만 원 나온 거야. 자, 두 번째 탭도 끝났습니다. 자, 세 번째 탭 찍어주세요. 얘는 뭐 입력할 거 없어요.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된 거고요. 네 번째 탭 찍어봐요. 자, 지금 인정이자가 얼마라고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화면 잠깐만 볼래? 가지급금 적수 마이너스 가수금 적수. 가지급금 적수 마이너스 가수금 적수는 차감 적수. 차감 적수 곱하기 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1에서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520만 원 또 나와 있죠? 자, 회사 계상에 찍어보세요. 거기에 약정에 있으니까 200만 원 입력을 하는 거야. 약정에 없으면 입력하면 안 되는 거라고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약정에 따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200만 원 입력하는 거고 약정을 하지 않았으면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자, 200만 원 입력하세요. 그러면 가지금 인정이자 300만 원 돈 계산됐죠? 자, 조정 등록 찍어서 불러줄게요. 입금산입 가지금 인정이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표이사 거 선택해 주시면 돼요. 금액은 322만 1,452원. 322만 1,452원 상여 처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가지금 인정이자 대표이사로 해서 상여 처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져나와서 4번. 다음은
단기만 현재 공장의 창고 건물과 관련된 자료이다. 아래 자료를 이용해서 선급비용 명세서를 작성을 하고 전기분 선급비용을 포함한 관련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학계표에 반영을 해라 라고 나와 있고요.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입력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같이 선급비용 명세서 클릭 한번 해보자. 선급비용 명세서 클릭했으면 첫 번째는 뭐예요? 임차료가 나와 있죠. 3번에 선급임차료. 선급임차료. 그 다음에 거래 내용은 임차료. 거래 내용은 임차료. 거래처 매표입번 눌러서 다 돼요. 다 돼요. 시작일이 언제죠?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 지급액이 얼마예요? 1,200만 원이에요. 선급비용이 얼마지 그런데? 잠깐만 기다려요. 선급비용이 497만 8,021원이지.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는 다 선급비용으로 처리했다고 나와 있죠. 장부상 선급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이 얼마란 얘기예요? 1,200만 원이란 얘기예요. 1,200만 원. 자, 이게 잘 모르겠으면 해석하기가 힘들면 자 잠깐만 회사 계상에 입력하기 전에 회사 계상액을 입력하기 전에 일반 전표 들어가보자. 일반 전표 6월 1일 날짜. 일반 전표 6월 1일 날짜. 거기 가면 선급 비용으로 1,200만 원 다 돼 있는 거 확인했죠? 그리고 이게 결산 때 정리분기를 했는지 봐야 되겠지? 12월 31일 날짜가 뭐지? 12월 31일 날짜. 아니 12월 31일 날짜. 그래 12월 31일 날짜 들어가서 컨트롤 F 선급비용 쳐봐요. 정리분기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습니다. 선급비용 정리를 안 하고 다 그냥 선급비용으로만 처리했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6월 1일 날짜에 들어갔더니 다 선급비용을 하고 12월 달에 선급비용 정리해줘야 했는데 안 했지, 그치? 그러니까는 아까 조정명세서 다시 띄워서 회사 계산란에 1,200만 원 입력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가 나오죠? 빼주란 얘기지. 너무 과대 계산을 했단 얘기야. 자,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슨 세무 조정해주면 돼요? 송금산입. 불러줄게요. 먼저 송금산입. 송금산입 선급비용 과대 아니면 직접입력 찍고 선급비용 가르고 닫고 임차료. 선급비용 가르고 닫고 임차료. 금액은 얼마죠? 금액은 얼마? 뒤에 화면 봐야 돼. 702만 1,979원. 702만 1,979원. 유보 발생. 유보 발생. 그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줄게요. 해당 날짜 전표를 취했더니 다 선급비용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 직접입력 해제도 있더라. 이거는 직접입력 해제도 선급비용 해제하고 쳐봐요. 직접입력 해제하고 선급 쳐봐요. 선급. 선급비용 임차료 과대 있죠, 그쵸? 네, 그거 선택해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입력한 사람은 어쨌든 그냥 내비두시고요. 자, 어쨌든 너무 많이 선급비용으로 처리했으니까 마이너스 처리해줬으면 됐어요. 조정노시장 닫아주시고 두 번째 거 입력할게요. 이제 보험료, 선급보험료 선택해주시고요. 보험료는 선급보험료 선택해주시고 조정명세서 하는 거야. 자, 거래 내용의 보험료 거래처 대표번 눌러서 다보호.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 지급액이 얼마예요? 240만원. 그래서 선급비용이 99만 2천원 나오지, 그치? 맞아요? 근데 조금 전에 우리 12월 31일에서 선급비용 주했을 때 없지, 그치? 얘는 선급비용 처리했어, 안 했어? 안 했고 다 비용 처리했었지, 그치? 아까 6월 1일 날짜가 봤었잖아, 보험료 있었던 거. 그래서 거기 비고를 보세요, 문제지. 장부상 판매가격으로 예상했대요. 선급비용으로 처리된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계상액이 얘는 없는 거야. 회사 계상액이 없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얼마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99만 원 또 나와 있죠? 송금 불산입이에요. 송금 불산입. 선급 보험료예요. 선급 보험료 금액 얼마라고 그랬어요? 99만 2,876원. 유보 발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금액은 99만 2,876원. 유보 발생. 자, 다시 한번 전표주의 한번 해볼게요. 일반 전표 6월 1일 날짜 가봐. 일반 전표 6월 1일. 6월 1일 날짜 갔더니 보험료로 돼 있죠? 그죠? 그럼 얘 보험료 결산 때 선급비용 처리해줘야 되잖아. 12월 31일 날짜에 가봐. 12월 31일 날짜에 가서 컨트롤 F 선급비용. 컨트롤 F 선급비용.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선급비용 정리 안 한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전체를 다 송금불산입 그렇게 해주신 겁니다. 송금불산입 따로따로 그렇게 세무조정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제를 이걸 먼저 설명을 다시 한번 해줄 테니까 봅시다. 자, 2008년도에 얘가 5천만 원이 나왔어요. 잘 봐. 2008년도에 각 3년도 소득금액이 5천만 원 나왔습니다. 2월 기수금이 없어요. 그럼 과세 표준이 5천만 원. 세율이 최저 세율이 9%니까 5, 9, 45, 450만 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450만 원 세금을 납부를 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적자가 얼마 발생을 했냐면 1억 5천만 원이 발생을 했어요. 1억 5천만 원. 각 3년도 소득금액이 마이너스 1억 5천만 원 결손금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면 중소기업은 아주 무슨 기업은? 중소기업만 1년에 한해서 이거 예전에 한번 설명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얘를 이렇게 거꾸로 돌리는 걸 우리가 소급 공제받는다라는 말을 써요. 소급 공제받는다라는 말을 쓴 겁니다. 거꾸로 돌려서. 그러면 1억 5천만 원 중에서 작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었지, 그치? 잘 봐. 설명만 들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1억 5천만 원 중에서 작년에 5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냈으니까 5천만 원을 소급공제해서 이렇게 소급공제해서 과세 표준을 제로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제로 곱하기 9% 하면 제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450만 원 납부한 걸 우리가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다시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급공제를 받아서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이때도 역시 세금 낼 거 없겠죠,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여기 봐요. 2010년도에 각 3년도 소득금액이 만약에 4천만 원이다. 얘가 4천만 원이 나왔어요. 4천만 원. 이렇게 플러스 4천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잠깐만 볼래? 1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소급공제 받았지, 그치? 그러면 나머지는 그 다음 연도로 이렇게 이월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이월되니까 이월결손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건 소급공제라는 말을 쓰는 거고요.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건 이월결손금이라는 말을 쓰는 거야. 1억 5천만 원 중에서 4천만 원 이렇게 갔겠네요. 그리고 역시 세금 낼 거 없습니다. 그러면 봐봐. 1억 5천만 원하고 5천만 원, 4천만 원, 9천만 원 깠죠, 그쵸? 아직도 얼마 남았어요? 6천만 원 남았습니다. 6천만 원. 그런데 그 6천만 원은 몇 년간만 이월된다고 배웠을까? 2009년 이전 발생분은 몇 년간? 5년간. 2009년 이전 발생분은 5년간. 2009년부터 2019년 발생분은 몇 년간? 10년간. 그 다음에 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간 2월이 됩니다. 2월 개수금이 자 이게 1년, 그 다음에 2년, 그 다음에 3년, 그 다음에 4년,
이렇게 10년간 2월이 되는데 못 써먹었어요. 못 써먹고 지금 현재 몇 년이 됐냐면 2020 예를 들어서 2025년이 됐어요. 근데 거기 보세요. 일단 이거부터 설명해 줄게요. 2025년이 됐어요. 2025년 수익에 여기 봐봐. 수익에 자산 수중이익이 얼마 있냐면 4천만 원 있어요. 자산 수중이익이 4천만 원 있습니다. 자산 수중이익이 4천만 원 있어요. 자산 수중이익이 4천만 원. 그래서 단기 순이익은 얼마가 늘어났을 거냐면 4천만 원이 늘어났을 거야. 단기 순이익은 4천만 원이 늘어났을 거예요. 4천만 원. 만큼 늘어났겠죠? 4천만 원만큼 이렇게 늘어났을 것이다. 그러면은 여기 봐요. 2009년도 거는 플러스 10년이니까 플러스 10년이면은 몇 년도에서 끝나는 거죠? 2019년도에서 끝나죠? 끝났어요. 여기 얼마 남았는데? 6천만 원 남았는데 끝났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갑니까? 그런데 자산 수중이익이 있으면은 자산 수중이익만큼 저걸 보존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아직 6천만 원이 살아남았죠, 그쵸? 맞아? 6천만 원이 살아남았는데 6천만 원 중에서 마이너스 입금 불산이익 자산 수중이익 이렇게 마이너스 입금 불산이익 자산 수중이익 금액은 얼마? 4천만 원 자산 수중이익 금액만큼만 자산 수중이익 금액만큼 4천만 원 이렇게 소득 처분은 기타 이렇게 하는 거. 밑으로 가는 건 2월 개수금이라고 하고 위로 가는 거는 보존한다라는 말을 써요. 위로 가는 것은 보존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 다시 거꾸로 가는 건 뭐라고? 소급공제. 그 다음 연도로 넘기는 건 2월 결손금. 연도 지나서 이런 자산 수중이익이나 또는 자산 수중이익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채무면제이익이에요. 자산 수중이익하고 같은 게 채무면제이익이에요. 채무면제이익으로 보존시키는 거. 여기서 마이너스 입금불산 여기 밑에가 아니라 마이너스 입금불산이 파는 걸 우리가 보존한다라는 말을 쓰는 거야. 그 6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보존하고 아직도 얼마 남았지? 2천만 원 남았죠. 그 다음에 자산 수중이익하고 또 이렇게. 그래서 얘는 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보존은 연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밑으로 가는 거는 몇 년간만 이월된다고 그랬어요? 얘 10년간만 이월된다고 그랬죠. 2009년 거니까는 10년간 이월이 되는데 보존하는 거는 연도에 제한이 없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설명해 주고서 입력 한번 해볼게요. 2009년도에 결손금이 발생을 했어요. 그럼 딱 1년치에 한해서 거꾸로 넘어가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걸 소급공제 받는다라는 말 쓰는 겁니다. 그럼 1억 5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 소급공제 받았지? 1억 원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2월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년으로 넘겨서 2월 결손금으로 인정받은 게 4천만 원이에요. 아직 6천만 원 남았죠, 그쵸? 이게 몇 년간만 2월 된다고 그랬어요? 10년. 10년이 지난 거는 2월이 안 됩니다. 그럼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산 수중이익이나 채무 면제이익이 있으면은 보존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 보존은 연도에 제한이 없다. 보존은 연도에 제한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먼저 입력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화면에서 법인조정 2 들어가 보세요. 맨 끝에 보시면은 자본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가 있을 거예요. 클릭하시고요. 거기서 맨 끝에 탭 2월 결손금 탭 찍어보자. 2월 결손금 탭 찍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사업연도에다가 2009년 12월 31일 2009년 12월 31일 일반 결손금이 1억 5천만 원이죠. 1억 5천만 원. 엔터 한 번 더 치시고 소급공제란에 얼마? 5천만 원. 그럼 남아있는 게 1억이죠. 1억 중에서 여기 봐봐. 소급공제 1억 5천만 원 중에서 소급공제 5천만 원 했지. 남아있는 게 1억이지. 1억 중에서 2월 결손금으로 공제받았죠, 그쵸? 기공제난에 가서 얼마? 4천만 원. 4천만 원. 그럼 현재 화면 봐요. 4천만 원 이렇게 했더니 남아있는 게 6천만 원이지. 요번에 자산 수중이익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게 얼마 있다고요? 4천만 원 있어요. 자산 수중이익으로 보존할 수 있는 게 4천만 원. 보존란에 14번 보존란에 4천만 원. 그러면 2천만 원 남았지. 근데 그거는 기한 얘기 아니라 기한이 경과된 거죠. 여기 봐요. 2009년도에 이미 끝났잖아. 기한이 경과된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기한 경과란에 나머지 2천만 원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기한 경과란에 2천만 원. 그 줄이 바로 지금 그겁니다. 기한 경과.
기한 경과 의미가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됐어요? 자, 2009년도 거 적재가 1억 5천만 원 났습니다. 5천만 원 소급 공제 받았고 4천만 원 2월 공제 받았습니다. 그렇죠? 남은 게 6천만 원이죠? 근데 기한이 경과됐잖아, 그렇지? 자산 수준이 있으면 써먹을 수 있는 거라고. 얘네는 연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위로 가는 걸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 보전한다. 밑에는 2월 개수금이고 위에는 보전한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4천만 원 보전했더니 얼마 남았습니까? 2천만 원. 안 그러면 세금 내야 된단 말이에요. 증여세 내듯이. 우리 개인은 증여세 내잖아. 법인은 법인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전하면은 세금 이만큼 안 내도 되잖아. 이거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요. 그리고 얼마 남았어요? 그러면은 2천만 원 남았죠. 그럼 다음에 또 자산 수중이나 채무 현직이 있으면 그때 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연도가 지난 2월 개수금은 저렇게 자산 수중이 또는 채무 면제의 보전을 통해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조금 이따 정리하시고 그 나머지 두 개는 쉬우니까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2020년도 걸 봐요. 여러분들 2020년도 결성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7천만 원이죠. 자, 2020 몇 년이야 참? 2020년 맞아요? 2020년 12월 31일이고요. 7천만 원. 소급 공제는 받은 게 있어 없어? 없어요. 기공제 받은 게 얼마 있어요? 2천만 원 있어요. 2천만 원. 얘는 요번에 다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 잠깐만 요거만 다시 따져줄게요. 여기 봐봐. 2025년도에 각 3년도 소득 금액이 얼마 있어? 2억 5천만 원 있잖아. 여기다 쓸게요. 2억 5천만 원이 얘가 2억 5천만 원 있잖아요. 그치? 여기 2월 개수금 들어올 수 있는 게 충분하지, 그치? 여기 얼마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공제 빼고 2020년도 거 5천만 원 여기 다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2022년도 것도 1억 원 여기 다 들어오잖아. 그치? 2억 5천만 원에서 2020년, 2022년도 걸 다 공제받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렇게 다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단기 공제액란에 얼마? 2천만 원. 아니지, 5천만 원이지, 5천만 원. 단기 공제액란에 5천만 원. 그럼 얘는 없어지는 거예요. 자, 또 한 줄 내려가 보세요. 또 한 줄 내려가서 2022년 12월 31일 결수금이 얼마 있었어요? 1억 원. 얘는 기공제 받은 것도 없죠? 없어요, 그쵸? 단기 공제액란이 그냥 얼마? 1억 원. 단기 공제액란이 1억 원. 그렇게 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봐. 각 3년도 소득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니까 2억 5천만 원에서 2020년도 거 5천만 원, 2022년도 거 1억 원 다 공제해 줄 수 있잖아, 그치? 1억 5천만 원 다 까줄 수 있죠. 그럼 얘네는 더 이상 넘어갈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어요? 자산 수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